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기본적인 면접 절차하고 구성 원리인데, 면접 진행 절차는 사실은 이제 이사혁신처가 요거를 이제 출범하고 주관하면서 미리 절차를 딱 명확하게 공지를 해줘요. 그게 좋아요. 국가직에서는. 지방직은 아직도 옛날 형식이고, 어떤 도시에서는 갑자기 토론 시험을 일주일 전에 한다고 통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성평가 시험은 진행 절차를 명확히 해야지만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세부 진행 절차는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필기시험 발표 날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확인을 하고 동영상을 바로 찍어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그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그때 그걸 참고해 주시고,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기본 진행 절차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가시면 자기기술서란 걸 해요. 사전조사서 비슷하게.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적고, 그 다음에 5분 PT 주제가 나오고 관련 자료를 한두 장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어져요. 그럼 그거를 적어요. 적은 다음에 전에는 이제 그거를 적은 거를 이렇게 먹지를 해가지고 줬어요. 이번에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고 본인 앉아가지고 그거를 발표를 해요. 5분 동안 발표를 하는데 5분 동안 발표 못해요. 준비해보면 실제로 한 3분 50초에서 4분 정도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면접관도 시간 되고 5분 안 했어 넌 감점이야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하고 나면 한 5분 정도 거기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가져요. 이게 비중이 좀 커요. 여기서 임팩트 있게 아주 잘하시면 그 뒤에 30분 동안 개별 인성이나 시사쟁점 질문들에 대해서 좀 다소 답변을 미흡하게 하더라도 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은 인사혁신처에서 한 분 오시고 그 직렬 출신자분이 한 분 와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흡을 많이 걱정하시는데 사실은 미흡은 합의하에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무직렬 같으면 당연히 세법 지식이 많이 뛰어난 사람은 원하겠지만 심층 면접이란 건 필기시험에서 보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선택 과목제죠. 그래서 심층 면접에서 세법 했는 사람 안 했는 사람 못 골라요. 제도상 그래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 수험생들은 세법 안 하시고 가서 긴장해서 답변 못 하셔도 다 뒤집고 합격하셨어요. 근데 지금 고시학원과에는 봐라 세무직렬은 세법을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비선택 과목자들 대상으로 그 짧은 면접 기간 동안 세법 이론 강의를 들으라고 강의를 개설하죠. 그것도 20강이나요. 그걸 안에 어떻게 봐요?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걸.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개인의 인생관, 인성 파트, 그 다음에 시사쟁점, 그 다음에 뭐 공동체 국가 구성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세무직이나 검찰직. 우리 검찰직 선택 과목 안 하신 분이고 잘 모르셔도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직무 적합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무에 관한 지식이 아니에요, 저게. 근데 이거를 고시학원과에서 이게 NCS가 뭔지 모르니까 자꾸 직무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필기 과목 위주로 돌아가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어쨌든 절차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실증 진행되고. 그러면 NCS 기반 역량 면접은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NCS는 표준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층 면접, 그러니까 면접이나 자소서 이런 게 여러분들 필기시험처럼 답이 탁탁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평가 시험이거든요. 사람이 직관력도 많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절차가 정말 중요해요. 이거 표준화된 절차예요. 그 절차를 표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쪽이 먼저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공기업 쪽으로 차례대로 도입이 됐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된 장기 프로젝트였고, 박근혜 정부 때 완성이 됐고, 아직도 지금 제가 볼 땐 보완하고 있는 중이에요. NCS는 직무 능력을 1에서 8단계까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신입인 같은 경우에는 3에서 4단계 수준이고, 경력은 5에서 6단계예요. 그러니까 경력직은 직무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직무 지식의 바탕하에 본인의 노하우를 측정해요. 필드에서 노하우. 그런데 3, 4 수준은요, 일반인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 기준점이니까 직무 지식에 대한 검증이 아니고 관심도예요. 관심도.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림청에 내가 응시를 했다.
그러면 내가 수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취미생활로 이러한 것들을 했다. 이게 관심도예요. 그럼 세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세법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택 과목제를 애초에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선택 과목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생긴 문제인데 세법을 공부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세금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도를 가지고 기본적인 일반인으로서도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요. 상속세나 재산세 개념 정도. 그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관심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단순한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일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NCS 기준에서 면접이란 거 필기에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를 보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 과목제가 돼서 혼란이 온 건데 원래는 여러분들 필기시험은 직무 지식을 검증하는 거죠. 직무 지식. 검찰직이면 법과목, 세무직이면 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필기에서 벌써 검증이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검증이 아니라 면접에서는 관심들에 대해서 적응성, 직무에 대한 적응성과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서 검증을 해요. 근데 선택 과목제다 보니까 세법 안 한 사람들 면접에서 떨을 거야 이러면 선택 과목제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못해요. 인사혁신서에서 나오신 분이 제동을 걸어요. 네. 그래서 세법 강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다 틀렸습니다. 이분들이 면접 강의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설사 세법을 전공했다 하더라도요. 오럴 테스트로 즉문즉답식으로 들어가면 공부를 해도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보고 내가 생각을 하고 도출해야 되는데 바로 즉문즉답으로 말로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세법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세무사를 할지라도 그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아니면 미처 숙지 못했습니다. 꼭 숙지하겠습니다. 이러면 감점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이쪽 시험의 설계에서는요. 그런데 내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해가지고 이제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막 안절부절하며 심리적 대응 능력이 약하다 이래가지고 이게 상황 대처가 미흡하다 해가지고 감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오해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다. 제가 국가직 면접 때만 되면 우라가 터져요. 그러니까 고시학원과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냥 필기 과목 강사분들 유명하신 분들이 세무직은 세법 지식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는 그 단기간에 그걸 하라고 20강 정도를 들이민단 말이에요. 일반인의 관심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법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국세청에서 SNS를 활용해서 저 같은 일반인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세금 지식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일반인들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재산세나 양도세 이런 개념들. 그 정도만 숙지해 가셔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세무직렬 같은 거. 그러니까 타 직렬도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있는 게 기술직렬이에요. 기술직렬은 전공 과목이 만약에 물어봤다면 그 전공 과목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정책 활용 부분을 이제 할 수 있느냐라고 약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신입이라면 3, 4단계 수준을 검증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심도 그거예요. 직무에 관한. 요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 검찰직 같으면 긴급체포 요건을 아느냐, 기소의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물어봤을 때 몰라도 돼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서 당황해서 막 안절부절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황 대처가 미흡하다고 감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명확하게. 그래서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검증하는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필기시험에서는 단순하게 지식을 알고 있는지 검증하는 시험이었어요. 맞죠? 행정처분의 개념이 뭐냐? 이 판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게 요즘에 필요 없는 인재상이에요. 스마트폰에 검색하면 금방금방 다 나와요. 근데 왜 이걸 하고 있냐고요?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에요. 5과목, 4과목, 6과목을 하루 만에 다 치죠. 한 과목 다 분량이 얼마나 해요?
근데 20문제 내죠. 그러니까 국사에서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예요. 변별력을 키우려고. 그러니까 한 100문제씩 출제해야 돼요. 과목 숫자는 더 줄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PSAT 형태로 가야 돼요. 이게 지식 활용 능력 검증 시험이란 말이에요. 지식 활용 능력 검증 시험은 필기로는 PSAT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신청 면접이 있죠.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역량 면접이라고도 해요. 여기서 검증하는 건 내가 이 직무로 와서 정말 적응을 잘할 것인지, 직무 적응성, 그 다음에 맞닥뜨리게 될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우수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필요로 하는 능력치들은 논리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등이 있겠죠. 실행력도 있을 거고요. 행동 공개는. 근데 적응성에서는 필요로 하는 게 가치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본인이 인생관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직무관이 되어 있느냐, 직무에 관한 철학. 이거를 뭐예요? 측정을 해요. 이걸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측정하는 시험이고, 무엇을 대상으로? 나를 대상으로 봐요. 나를. 근데 나라는 건 개인으로서 나가 있고 공동체에 속한 나가 있어요. 개인으로서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내적 갈등의 기준점이 돼요. 외적 갈등이 주를 이루죠. 내적 갈등은 나하고 나가 부딪혀요. 외적 갈등은 나하고 타인, 어떤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가는데 짜장면 먹을 건지 아니면 뭐 돈가스 먹을 건지 친구들하고 합의를 하기 전에 내가 뭐 먹을지 먼저 정해야 돼요. 나의 내적 갈등 기준점이 뭐예요? 인생관이에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 기준점으로 살아갈 거냐.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왜 사업을 안 하시고 공무원을 택하셨어요? 사업가에 비해서는 수익이 적잖아요. 근데 뭔가 안정성은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또 다르겠죠.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기준점이 인생관이고, 이게 직업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외적 갈등에서는 포지션이 국가의 국민,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정, 가족의 일원이 되죠. 이 세 가지 측면이에요. 국민의 시사전적, 국가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되면 공무원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는지, 가족은 너는 가족이야. 근데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 회사에서. 가장인데 그럼 어떻게 할래? 중간자 입장을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 외적 갈등의 기준점이 되는 게 내가 직무 가치관, 직무관이라는 거예요. 국가관이고요. 내가 국가를 어떠한 기준점에서 바라보느냐, 우리 공동체를 어떠한 기준점에서 바라보느냐, 내 직무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결정을 하느냐. 직무 가치 기준점. 돈이 없어. 갑자기 애가 아파서 목돈이 필요한데 내가 인허가 부서에 있는데 뭔가 인허가를 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대줘. 돈을 줘.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나는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행동할 것이냐. 그게 직무관이나 국가관. 이걸 중요하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걸 검증하는 시험이니까. 그럼 뭐를 활용해서요? 뭐를 도구로 가지고요? 스피치를 도구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치 학원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게 마치 뭐하고 같냐면 야구 방망이 만드는 기술자한테 야구를 배우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여러분들은 말을 잘 못해서 면접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건 야구 선수가 프로 구단 테스트 가서 야구 방망이 타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야구 방망이가 내 손에 맞아야 되죠. 그것도 중요한 문제긴 해요. 그런데 야구 방망이를 과학적으로 만드는 기술자한테 가서 야구 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도구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스피치 시험이 아니에요. 스피치를 활용하는 거죠. 국어로 얘기하면 국어라는 언어를 활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면접 시험인 거예요. 이거는 나의 삶과 내가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지에 관한 철학에 관한 시험이에요. 이거는. 맞잖아요. 이게 측정 대상물이고 이거를 측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하기 시험이에요.
도구에 불과하다니까요, 저거는. 근데 물론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스피치 훈련을, 기본적인 스피치 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송국 아나운서나 방송국 기자 테스트 같으면 카메라로 얼마나 카메라에 잘 나오는지 보려고 카메라 리포팅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스피치가 중요하긴 해요. 거긴 또 표준말을 써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스피치 강사들을 그냥 막 마구잡이로 데려다 끼워 넣든지 아니면 스피치 학원을 가죠. 이거에 관한 문제예요. 이거에 관한 문제. 그럼 면접 강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기간 안에 도출해내고 이러한 능력치를 끌어올리게끔 가이딩을 해드리고 코칭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면접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고시학원에 서울의 관계자들이 서울 노량진에 출강해달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달라길래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끌어올리고 여기를 어떻게 도출하는지에 대해서 이거 내 핵심 기술이 다 노출되는 건데 하면서 프로그램 보내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뭐 프로그램을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줬잖아. 근데 보고도 몰라. 이게 뭐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자기들이 말하는 프로그램은 500명, 700명, 300명 몰리면 그때 분반을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이제 스터디를 꾸며줄 건지가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뒤로는 말 안 했어요, 제가.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접수하러 온 분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라, 내가 상담해 주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니까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었어요. 네. 프로그램 취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지식 활용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공무원 쪽은 뭐냐면 지식 자체를 검증하는 시험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주입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 안에 엄청난 지식들을 활용하는 연습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고학력자 할지라도 똑같아요. 이 생활을 그러니까 군대에서 한 2, 3년 있다 보면 다 까먹고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기간에 지식 활용 능력을 끌어올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인생관이나 직무 가치관을 쉽게 도출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해드려야 돼요. 가이딩을요. 프로그램 취지는 그겁니다. 제 프로그램 취지. 그리고 이렇게 FM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했기 때문에 압도적인 결과물들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 고시학원 관계자들의 이상의 생각이 어떻게 저 결과가 나오지 계속 그래요. 근데 그거는 과학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심층면접이란 건 원래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많이 없죠. 이게 전문 분야도 아니었을 뿐더러 이게 직업군으로 편성이 되고 나서는 그냥 내가 이 직업 해봤어. 나 공무원 예전에 할 때 면접 한번 들어가 봤어. 이래가지고 그거 내세워서 나온 분들 아니면 학원 관계자들이 카페 하나 잘 만들어서 그 카페 유명해지니까 면접 강의하든지 뭐 다 그런 식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뭐 경력이 10년 나 공무원 면접만 10년 했어. 아무 소용없어요. 2015년도 이전에 형식적으로 다 진행됐어요. 그땐 스피치 해도 돼요. 이런 거 제대로 검증을 안 했으니까. 지금 이거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분들은 또 분야별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이 돼요. 제대로 준비하고 가셔야 돼요. 제대로.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성적이 좋은 분들은 수성할 수 있어요. 수성 아니 미흡받거나 아니면 나머지 분들이 우수 등급을 받아버리면 필기 성적 상관없이 먼저 우선 합격하기 때문에 밀려나 버려요. 네. 그래서 시험 필기 성적이 높은 분들도 안심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국가직 면접 시험 자체가 그래요. 지금 시험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저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구성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면접 구성 원리가 저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5분 발표와 관련된 주제는 공동체 구성 원리 사회과학 이론을 수업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경찰직이나 공기업이나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되는 거라서 동일한 이론들이에요. 제가 추출했어요. 제가 거의 논술 1세대 강사이기 때문에 성인 대상으로 논술을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필요한 사회과학 이론들을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느 시사, 사회 현상에 적용할 수 있게끔 다 추려낸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게 다 공통이라서 제가 이번에 컨설팅사가 오픈이 늦어지면서 경찰직 쪽에 먼저 강의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직 쪽 그 이론 내용 하면서 이제 뭐 경찰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형사 정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론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론이 이제 그 강의가 커리어 구성될 거고, 그 앞전에 개인이 인생관을 어떻게 도출하는지
가이딩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 준비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딩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저한테 오프라인 수업을 못 듣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스터디를 직접 짜서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끔 가이딩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핵심 질문들, 그러니까 제가 핵심 질문들을 그냥 뽑아낸 게 아니에요. 저희 수강생 중에 경력직 특채로 경찰이나 공안직 계통의 심리 분석 전문 경력 특채가 있어요. 이분들은 심리학 최소 석사 이상 분들, 그리고 경험이 아주 많은 전문가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제가 출연한 그 부분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전문 분야니까, 그리고 면접 프로세스 개발할 때 그분들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보고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렇게 핵심적인 거 출연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서 어느 질문이든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거는 핵심 질문에 대한 가이딩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5분 PT 주제가 제가 주장한 방향대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내를 따로 해드릴 거고, 형통한 시사 뽀개기에 필요한 사회과학 이론들 수업이 구성될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 시사 쟁점에 대한 분석은 별도 클래스로 개설되고, 이 면접 이론 강의를 들은 분들은 할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해서 받을 수 있게끔,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개별 강의마다 개별 구매하셔도 되는데, 클래스 구매가 오히려 더 저렴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샘플 강의를 보시고 싶을 때 수강하기로 해서 구매를 누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매를 눌려서도 금액은 결제 안 돼요. 근데 샘플 강의 무료로 개설된 이 동영상을 구매하기를 안 눌리고 보면 1분 미리 보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유의해 주시고, 어쨌든 이제 구성 원리는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